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얘기하고 계시는 게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 속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따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 지지율이 15%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깨지고 나면은 이스나마나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집안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냐? 권력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권력인 것이고 반대로 그 임기가 끝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가 이제 뭐 차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집안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은 무너지게 될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국에 대한 사면이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결정이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정말 때려 죽어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 조국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게 된 것인데 이게 갖고 있는 정적인 여파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국에 대한 사면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개목줄을 채우고 있는 인간 누굽니까? 이화영이죠. 이화영이가 이 지금 모습을 보고 조국 등등등 윤미향이 됐거나 이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들조차도 사면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해방이 되는데 나는 뭐가 되냐? 이화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돌발 행동을 할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찬찬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 조국의 사면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최악의 흥정이다라고 하는 뭐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저기에 쥐뿔이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저거를 좀 언급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뭐 그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니들은 뭔데? 이러면 끝 아닙니까? 송원석이가 뭐 했었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저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눈웃음이나 두 번, 뭐 네 번을 갖다가 보내면서 아이고 막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사면 복권해 주십시오. 라고 떠들어댔던 게 송원석인데 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국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아침, 그게 아침이었고요. 사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송원석이만 나가서 길길이 날뛰었었고 그 오후에 가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문자 보냈다가 딱 걸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MBS에 따르게 된다면 16%로 또 최저치를 찍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2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22%였던 게 16%가 됐습니다. 14%다. 아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혁신당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티고 버텼던 그러면 이재명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굴복하게 된 거냐?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논평을 내서 쥐뿔도 관심 없고요. 문재인의 여파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컸습니다. 막판에 가가지고 문재인이 아예 그냥 대놓고 우상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사면 복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것인데 아예 구체적인 대화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문재인이 우상호한테 이번에 사면 복권이 있냐? 그랬더니 정치인 사면은 없다. 이랬더니 문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를 사면하게 된다면 족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문재인과 그리고 또 우상호 수석 이 두 명의 지금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공개하겠습니까? 아니죠. 문재인 측에서 민주당 쪽에서 공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놓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뭐 한 겁니까?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이재명 까불지 마라. 내가 지금 너한테 얘 지금 사면하라고 얘기했는데 너가 이거 안 들어? 그럼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사실상 이게 유포가 되고 공개가 된 것 자체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짜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뭐 누구를 찢을지 여러분 상상에 뭐 맡겨놓고요. 자, 문재인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조국에 대한 어떤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박찬대가 새로운 지도부가 됐으면은 개딸들이 여전히 이재명과 그리고 또 박찬대를 지지한다라는 뜻인데 그때는 자기가 입장 내봤자 그냥 묻히겠죠. 딱 정청래가 된 직후에 저런 식의 입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가 또 문재인 가가지고 예방하는 것이고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문재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저렇게 지금 올려놨는데 참 진짜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을 뭐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감히 제가 그거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발 좀 정치인들이 저런 식의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뭐 언제 구속이 됩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제일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이재명이 됐거나 조국이 됐거나 또 조국은 뭐 같지만
문재인이 됐거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한 거, 왜 도대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연약하게 했을까? 결국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조국 사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애당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국 사면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 운영을 해감에 있어서 강력한 야당의 국정 견제력 뭐 그딴 건 뭐 쥐뿔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친정직 내부.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의 어떤 갈등,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정치 색채가 짙은 사람, 정청래가 됐거나 추미애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정을 분리시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누구까지? 조국까지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8.15 사면을 통해 가지고 조국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당대표 직위가 다시 복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지금 뭘 생각하겠어요? 내년에 있을 6월 달에 지방선거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죠. 이 모든 것들, 정청래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조국도 있고,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재명한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재명이 제일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누굽니까? 자기 지금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자기 지금 개목걸이를 채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 이화영의 입이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조국 사면하고 난 뒤에 이화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겠죠. 정치적인 역풍까지도 지금 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화영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7년 8개월이 확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8년 가까이를 갖다 깜빵에서 썩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8년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제3자 뇌물죄를 통해 가지고, 그것까지 되면 특가법이 이게 합쳐지게 된다면 진짜 15년 16년을 갖다 살아야 되는데, 이화영 나이가 60대 초반 아닙니까? 깜방에서 15년 16년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정말 글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사람이 이화영인데,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이것도 아마 제3자 뇌물죄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점점 더 쫄릴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까딱하다간 진짜 이재명이가 지 정치적인 입지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를 위해 가지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나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15년 16년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재명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이화영을 갖다가 얼러주고 막 달래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재명의 변호사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아니라 무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까? 피고인 없이 다른 피고인의 공판이 진행될 경우 2차 방어권 피해까지 우려된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화영과 김성태에 대한 재판도 중단시켜달라.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잡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그 이화영의 재판을 갖다가 멈춰달라고 지금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민주당도 당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예 그냥 공소 자체를 취소해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와 관련돼 있는 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공소를 취소해달라.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화영, 김성태 이런 사람들의 재판을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 자체를 갖다가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전현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김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대요? 전현희가 접견을 했대.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거의 90%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김용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꽁지머리 끝부분을 가가지고 살짝 뭐라고 이제 덧붙여놨습니까? 또 다른 동지 정진상과 이화영 부지사도 잊지 않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제 아예 언급도 안 하면은 이화영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끄트머리에다가 살짝 그냥 언급해주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못 느끼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지금 뭐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다 사면하고 나가는데 나 혼자만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살아 있는데, 이화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한번 만나봐라.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대속하는데, 심지어는 와이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니도 어떻게 배지 달았냐? 내가 입 다물어가지고 내가 대속함으로써 너네들 배지 달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게 이화영의 생각 아닙니까? 과연 조국의 사면을 결정했던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야 그래 뭐 내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이 몸 내가 바치리라,
개뿔 뜯어먹는 소리겠죠. 바치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을 갖다가 산채로 그냥 잡아보면 잡아먹었지. 저는 그래서 100% 확신합니다. 8.1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국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화영의 입 차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화영을 사면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과연 그때도 이화영이가 입 다물고 가만히 대속을 할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의 대속은 이제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이 할 차례가 되겠죠. 뭐라고 이화영이 입을 열지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